1970년 봄 자갈치 시장 한 모퉁이에서 각순자의 젓갈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5살 통영 출신 새댁이 남편 철수와 함께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아줌마, 멸치젓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첫 장사.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았지만 순자는 그러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몇 달 후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통영 손맛과 시어머니, 비법이 어우러진 독특한 맛 때문이었습니다. 순자네 젓갈이 제일이야. 젓갈 가게에서 반찬 가게로 확장했습니다. 단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1972년 봄, 첫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순자는 젓갈, 냄새 밴 손으로 갓난아이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키우겠다. 민수는 똑똑했습니다. 2돌 전에 한글을 깨쳤고 항상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순자는 번 돈을 모두 민수 교육비로 저축했습니다. 공부만 해라. 다른 건 엄마가 다 할게. 부산 최고 명문고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가 축하해줬습니다. 우리 민수가 해냈구나. 입학 전 민수는 큰 꿈을 펼쳤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국에 순자네 반찬 가게 낼 거예요. 체인점으로 만들어서 엄마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할게요. 1990년 봄, 민수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기차역에서 배웅하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시작한 꿈이 아들을 통해 펼쳐질 차례라고. 그날 밤, 순자는 젓갈 냄새 밴 손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 손으로 키운 아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그 꿈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를. 2000년 새해 민수가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들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전국 사업을 해야 할 때예요.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가 가득한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서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기계로 만든 김치가 어떻게 손맛을 따라가겠어? 순자는 반대했지만 철수가 설득했습니다. 민수가 서울에서 배운 게 있을 거 아냐. 아들 믿어보자. 그해 여름 첫 가맹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객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진짜 집밥 맛이네요. 첫 달 매출이 예상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1년 만에 5개 지점으로 확장됐습니다. 엄마, 봤죠? 이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에요. 2005년 전국 10개 지점 매출 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민수는 강남에 본사를 차렸습니다. 이제 정말 기업다운 기업이 됐어요. 하지만 변화도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부산에 내려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감정적인 경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순자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손님을 정성으로 대해온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2010년 전국 15개 지점 연매출 100억 원의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순자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치 아지매에서 기업가로 박순자 회장의 성공 스토리. 그 무렵부터 민수의 태도가 더욱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회장님으로 부르며 격식을 차렸습니다. 회장님, 전통적 경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순자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해요. 순자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민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명예회장으로 계시고 실무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어머니, 이제 쉬실 때가 됐어요. 민수는 점점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와 상의 없이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민수야, 왜 미리 얘기 안 해? 어머니, 일일이 보고 드릴 수는 없어요. 의사결정 속도가 떨어져요. 철수는 아들과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기분도 생각해야지. 아버지, 감정과 사업은 분리해야 해요. 2018년 가을, 철수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순자는 응급실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여보, 깨어나요. 우리 할 일이 아직 많아요. 하지만 철수는 영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48년간 함께 해온 동반자를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로 쉬셔야 할 때예요. 민수야,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어머니, 회사는 제가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라는 말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이 간섭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민수야, 내가 그렇게 말하니? 어머니,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발전을 위한 거예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철수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30년간 일궈온 성공이 이런 결말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성공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정, 함께 일하는 기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의 요구대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믿는 길을 계속할 것인가? 철수의 49제 후, 순자는 민수의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매주 하던 경영회의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주 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재무제표도 한 장짜리 요약본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숫자만 덩그러니 적혀 있네. 어머니, 복잡한 건 저희가 알아서 하면 돼요. 며느리 영희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손자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신다고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추석에도 아이들이 할머니 무서워한다며 따로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 무렵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강남병원 신경과 의사는 말했습니다.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가 보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상태예요.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멀쩡한데 왜 그런 진단을 내린 걸까요? 어머니,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순자는 점점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모, 회사 장부를 한번 봐도 될까요? 이상한 거래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수진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MS 컨설팅이라는 회사예요. 민수 형이 대표로 되어 있고 본사 부동산들이 헐값에 넘어가고 있어요. 부산 1호점 건물, 강남 본사, 통영 땅까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아, 이걸 어떻게 알았니?
민수 오빠가 2018년부터 강남 부동산 투기로 100억 원 빚을 졌어요. 해외 펀드 투자도 실패했고요. 회사 돈으로 구멍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회사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회사는 위험해요. 이 속도로 가면 1년 안에 부도날 수도 있어요. 병원 진단서도 의심스러워요. 민수 오빠가 미리 의사에게 뭔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 경영에서 배제되는 이유,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 300여 명의 직원들, 50여 개 가맹점 사장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순자는 철수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영정 속 철수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맨손으로 시작했던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70세 나이에 아들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와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아들 행세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본점 냉장고가 이상하다고 해요. 온도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순자는 주방장 박순심 이모와 함께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대형 냉장고 앞에서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벽에 있는 온도계를 확인해 봐 주세요. 순자와 박 이모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쾅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야, 문이 왜 안 열려? 잠시 후 문틈으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순자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영하 5도의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박 이모는 당뇨가 있어 추위에 약했습니다. 30분도 안 돼 일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을 순 없어. 저놈을 잡아야 해. 순자는 젓가락으로 냉장고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알려준 모스 부호 SOS였습니다.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어도 계속 두드렸습니다. 포기하면 죽는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4시간 후 청소 아주머니 최순심 씨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응급실에서 의사는 놀랐습니다.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졌는데 의식이 있다니 기적이에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순자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민수를 바로 신고하면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기억상실을 연기해서 안심시킨 후 완벽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왜 병원에 있지? 어머니, 냉장고에 갇히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순자는 당황한 척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퇴원 후 순자는 수진이에게만 진실을 알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민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박 이모도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이모, 이 일은 절대 비밀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철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차갑고 어두운 냉장고에서 죽음을 각오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회사를 지켜야 하고,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고, 민수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30년 전 자갈치 시장에서 맨손으로 시작했잖아요. 다시 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서의 4시간은 순자를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태어나는 날, 순자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고? 우리 민수가 누구고? 민수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의사도 저체온증, 후유증으로 인한 기억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간병인으로 온 최순심 아주머니는 순자를 구해준 바로 그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순심 씨, 저 괜찮아요. 다 연기예요. 같이 복수합시다. 순심 씨는 초소형 녹음기를 구해와 민수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찮아. 회사 일은 내가 다 처리할게. 수진이와 김 변호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민수의 컴퓨터 검색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저체온증 사망시간, 냉장고 갇힘 사고 생존율, 기억상실, 증상 연기 방법, 모든 것이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 명의로 50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사건 한 달 전에요. 해외 차명 계좌 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식 당일, 순자는 철수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한복을 입었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모인 대연회장에서 인수가 사회를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로 힘드시지만 오늘만큼은 무대에 올라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순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그동안 치매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멀쩡합니다. 지금까지 연기였어요. 제 아들 박민수가 저를 냉장고에 가둬 죽이려 했습니다. 50억 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였어요.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색 기록, 보험 증서, 계좌 거래 내역까지.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씨, 살인미수 및 사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수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순자는 회사를 완전히 정화했습니다. 수진이를 새 대표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죽었을 거야. 지금도 75세 순자는 매일 출근합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작은 냉장고,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저 안에서 내가 배운 게 있어요. 아무리 춥고 어두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요. 부산 자갈치 시장 아지매들 사이에서 순자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지 말고 순자 언니처럼 당당하게 살자. 어느 날 순자는 철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진정한 힘은 나이나 성별이 아니라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순자 할매가 온몸으로 증명한 것입니다.